자, 이번 시간은요, 문제 28번 볼게요. 28번요. 계산 문제네요. 허퍼의 확률 모형이고요. 원래 A급이에요. 자, 지금 A급 문제가 4문제 체크되었어요. 앞에서 지분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리고 27번 추가 대출 금액, 28번 허퍼의 확률 모형 아주 A급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인구 10만 명인 도시의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 있대요. 그럼 바로 그림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인구 10만 도시가 있어요. 할인점이 2개 있다고 하죠. A 할인점, B 할인점. 2개가 있습니다. 허퍼의 확률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과 이용객 수를 각각 구하래요. 자, A 할인점에 2가지를 묻죠. 첫 번째, 시장 점유율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용객 수를 묻습니다. 괄호 보게 되면 다만 마찰 계수가 2가 나왔죠. 공간 마찰 계수가 2가 나왔고요. 이어서 도시 인구의 8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대요. 자, 몇 프로가 이용한다고 하죠? 80%죠. 0.8이네요. 그러면 8만 명이 할인점을 이용한대요. 자, 그리고 표를 보고 불러주세요. 할인점 A는요, 거리가 몇 킬로예요? 1km. 면적 얼마? 5천여. B는 거리 몇 킬로? 2km. 면적 얼마? 2만입니까? 분석 끝났고요. 공식 돌리자. 공식 아시죠? 분자 분모. 분자가 점포의 매장 면적입니다. 분모가 거리의 공간 마찰 계수죠. 근데 얘가 2라고 했잖아요. 그럼 몇 성이 된다? 2성. 이대로 계산하면 돼요. A부터 구합니다. 면적이 얼마? 5천여. 거리의 몇 성? 2성이죠. 1의 2성. 5천이 나와요. 다음에 B 구합니다. 면적이 2만입니다.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이다. 얼마 나와요? 5천 나오죠. 숫자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확률이 반반 똑같죠. 얘도 50%. 얘도 50%가 돼요. 따라서 A 할인점엔 시장 점유율이 얼마? 50% 나왔네요. 다음에 이용객 수는요. 50%가 A를 이용한다고 했죠. 얼마? 50%가요. 0.5 곱해주면 돼요. 암산 안 돼요. 얼마? 4만 명이죠. 따라서 이용객 수는 4만 명이 나옵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4번. 자, 이어서 문제 29번요. 29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틀린 것. 5번부터 볼게요. 자, 대출 기간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은행은 변동이자율 상품을 판매한다.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4번요.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는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쉽게 전가시킨다. 맞네요. 3번. 고정이자율은 초기는 변동이자보다 고정이자가 당연히 높다.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2번요. 금리가 하락합니다. 금리 하락 시에 고정이자율 대출이면 차입자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고정이자인데 금리가 하락하면 차입자가 손해보겠지. 따라서 불리하죠. 반면에 대출기관 은행은 유리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1번요. 금리가 상승합니다. 금리 상승 시에 채무 불행 위험은 변동이자가 고정이자보다 위험은 훨씬 더 높다. 그죠? 높다. 정답 1번 틀렸습니다. 30번요. 저당담보증권 MBS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자, MBS 종류 4가지 다 정리되었죠. 자, 첫 번째 이체증권 MPTS가 되고요. 다음에 저당채권 MBB, 다음에 저당직불채권 MPTB, 다계층 채권 CMO 4가지입니다. 결국 MPTB나 CMO는요. 이걸 둘 다 합친 거죠. 그래서 이거 둘 다 뭐 혼합형이니까 MPTS와 MBB 순위 모두 혼합한 성격이다까지도 공부했고요. 그러면 다 암기가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저당권의 소유권 누가 가지느냐? 두 번째, 원리금 수취권이죠. 세 번째가 조기상환 위험 부담입니다. 다음에 초과담보는 일단 생략할게요. 네 번째, 콜방어 봅니다. 콜방어. 여기서요. 이상 세 가지는 전부 다 암기했잖아요. 자, 1번, 2번, 3번 권리는요. 얘는요. MPT에서는 투투투입니까? 발발발입니까? 투투투죠. 투자자가 모두 가진다.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MBB는요. 발발발. 발행기관이 모두 가진다고 했죠. 다음에 MPTB는요. 발투투가 되고요. CM으로 똑같이 발투투가 되고요. 여기까지 정리되었고요. 이어서 콜방어 되는 게 뭐라고 했죠? MBB하고 CM어고요. 나머지는 콜방어 안 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요거 묻는 문제가 바로 지금 30번 문제가 돼요. 옳은 것은 1번요. MBB, MPTB, CMO의 공통점은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모두 가진다. 볼까요? MBB와 MPTB와 CMO의 공통점은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모두 가진다. 맞네요. 발행기관은 모두 가진다. 바로 정답 1번입니다. 옳은 것 1번요. 2번요. 자, MBB는 발발발로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줄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투자자가 모두 가지면 투투투를 묻잖아요. 그러면 MBB가 아니고 MPTS죠. 2번은 MPTS가 돼요. 3번요. MPTS는 두 번째 줄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을 모두 부여한다. 자, 내용은요. 발발발을 묻잖아요. 그러면 3번은요. MPTS 아니고 MBB죠. MBB. 따라서 2번과 3번이 단어가 바뀌었네요. 2번은 투투투 하면 MPTS가 되고요. 3번은 발발발 하게 되면 MBB 설명입니다. 4번요. 다계층 채권 CMO와 MBB의 공통점은 계층구조가 다양하다. 아니죠. 다양한 계층구조는 CMO만 가르치지 MBB는 빼야 되겠죠. MBB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틀렸고. 5번요. MPT에서는 MBB와 MPTB 성격을 모두 혼합한 형태다. 아니죠. MPTB가요. 이것 두 가지를 모두 혼합한 형태가 돼요. 따라서 MPTB는 MBB와 MPTS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가 된다.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됩니다. 1번요. 31번 볼까요? 부동산 마케팅의 내용에 대한 연결 요소 잘못된 것, 틀린 것 묻습니다. 1번요. 프로모션, 홍보 전략은요. 홍보 전략, 다른 말로 판매 촉진 전략이죠. 홍보 또는 판매 촉진 전략은
자, 힌트가 나왔죠. 홍보 책자를 발행한다. 그대로 이해가 맞습니다. 이외에도 주민 참여 행사를 개최한다. 홍보 맞습니다. 2번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4P 믹스도 있고 STP도 있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2번요.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이다 원리 연결이 그대로 맞습니다. 4번요. 유통 경로 전략은 중개업자를 활용하거나 분양 등사를 활용한다. 얘가 맞습니다. 5가 되고요. 5번요. 제품 전략은 모델하우스를 활용한다. 조금 연결이 안 맞잖아요. 모델하우스를 활용하는 것은 제품 전략이 아니고 홍보 전략이죠. 또는 판매 촉진 전략이죠. 홍보 전략 또는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32번요. 부동산 분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옳지 않는 것은 묻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단어가요. 그대로 지시성 타자 5가지가 나와요. 지시성 타자. 1번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 소득, 교통망, 성장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한 총량적 분석이다. 맞습니다. 2번요.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의 시장 지역의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 상황 분석, 시장 분석 맞습니다. 시장 분석의 한 방법으로 흔히 쓰이는 것은 흡수율 분석이 있다. 아니죠. 흡수율 분석은 무슨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으로 쓰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요.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 맞고요. 여기서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답 2번 틀렸습니다. 33번요. 부동산 투자에서 리처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는 것은 리처. 부동산 투자에서는요. 거의 매년마다 늘 나왔는데 작년에 안 나와서요. 원래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틀린 것은 1번요. 자기관리 리처는 설립 자본금은 5억입니까? 3억입니까? 5억 이상 맞죠?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은 70억이다. 50억이다. 70억 이상 맞죠? 5입니다. 2번요. 리처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투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짧게 말하면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3번요. 리처는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에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 이익 준비금은 따로 적립하여야 합니까? 적립하지 아니합니까? 이익 준비금은 따로 적립하지 아니한다. 적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적립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틀렸고요. 3번요. 리처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밑줄. 자, 혹시라도 1년 6개월 이내 종전 규정에도 틀린 말입니다. 2년 이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요. 1인당 소유 한도는 위탁관리 리처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 못한다. 맞는 말이죠. 자, 5번은 올해 중요해요. 얘가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초과 소유 한도는 50 기억나시죠? 그래서 40 하면 틀린 말이고 30 하면 틀린 말입니다. 초과 소유 50 꼭 기억하시고요. 정답 3번 틀렸습니다. 34번입니다. 부동산 가치, 밸류와 가격, 프라이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은요. 가격입니까? 가치입니까? 가치죠. 이어서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서 지불된 금액은 가치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이죠. 틀렸습니다. 2번. 부동산 가격은 현재 값이 아니고 언제 값이죠? 과거. 부동산 가치는 미래 값이 아니고 현재 값이죠. 현재 값. 틀렸습니다. 3번요. 가격의 전문가는 평가사입니까? 중개사입니까? 중개사죠. 가치 전문가가
평가사죠. 바뀌었네요. X. 4번요. 수요 공급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가 된다. 단기에 괴리가 된다. 맞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치 가격은 일치한다. 장기적으로 일치 맞는 말이죠.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하면 가격입니까? 가치입니까? 가치가 여러 개 존재하죠. 가치. 틀렸네요. 시장에 지불된 금액으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하면 가치가 아니고 가격이죠. 가격.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 되겠고요. 이어서 35번요.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다? 부동산 가격 재원칙은요. 감정평가 전체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나는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격 재원칙은요. 예배값 되면 거의 한 문제가 늘 나온다고 보세요. 틀린 것 무엇입니다? 1번 지역 분석과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되는 원칙은 적합 원칙이다. 맞습니까? 이거 암기했죠. 어떻게 해요? GGG. 따라서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 적합 원칙, GGG 맞습니다. 2번요. 부동산에 대한 장래 수익성과 쾌적성 등 유용성에 관한 추이 동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하여 장래 수익성, 장래 동그라미, 장래가 나오면요. 변동의 원칙이 아니고 장래는 잘 예측하자. 예측의 원칙입니다. 장래가 나오면 예측의 원칙이요. 들렸습니다. 예측의 원칙입니다. 3번요. 수익 방식과 토지잔여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맞죠? 토지잔여법 근거 수익 배분의 원칙 5입니다. 4번요. 기회 원칙은 추가 투자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된다. 추가 투자 기회 원칙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기회들을 합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5입니다. 5번요. 대내적인 공간 원칙은 즉 내부 원칙은 어떻게 암기하세요? 형수배기, 형 균형의 원칙, 수익 체증차의 원칙, 배 수익 배분의 원칙, 기의 원칙, 형수배기 네 가지 맞죠? 5입니다. 정답 2번 틀렸고요. 36번요.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 동서군까지 비교 검토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겠다. 그대로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 1번 되겠고요. 2번요.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다. 구체적 가격이 틀렸죠. 바로 가격 수준을 산정하죠. 가격 수준. 틀렸습니다. 3번요. 사례를 동일수도권 내 유사지역에서 구한다. 사례가 유사지역이면 지역이 다르잖아요. 이때는요. 지역령 비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틀렸습니다. 4번요. 성수도가 낮은, 성수도가 낮으면요. 전환 후입니까? 전환 전입니까? 전환 전이죠. 전환 후 틀렸습니다. 전환 전 용도를 중시합니다. 5번요. 인근 지역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넓게 본다. 광범위하다면 당연히 사례를 많이 수집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례가 많은 만큼 그 사례의 정확성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겠죠. 높아진다. 틀렸고 낮아집니다. 정답 1번 되겠고요. 37번 계산 문제네요. 자,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 관한 계산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요. 부채 감당법 하게 되면 공식 아시죠? 어떻게 해요? 부저저. 자, 부저저가 돼요. 부채 감당률입니다. 다음에 저당 비율이죠. 다음에 저당 상수가 돼요. 부저저. 다시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
또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뭐라고 했죠? 연금의 현가계수죠. 역수니까 부호는요, 나누기. 여기까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요거 묻는 계산 문제가 돼요. 문제 봅니다. 자, 유사부턴의 전형적인 저당 조건은 대부비율이 70%다 나왔죠. 저당비율이 70%니까 0.7이 돼요. 이어서 자, 2절 10% 대부기한 20년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부채 감당률은 1.5가 나왔어요. 부채 감당률 그대로 1.5가 나왔습니다. 저당 상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저당 상수가 없잖아요. 이때 연금의 현가계수가 8.5라면요. 곱하기입니까? 나누기입니까? 역수죠. 나누기 뭐? 8.5. 그러면 0.1235가 나와요. 12.35%가 돼요. 정답 1번이죠. 정답 1번. 다음에 38번요. 원가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옳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기업에는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된다 맞죠?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다른 말로 도급건설 기준, 도급건설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2번요. 대치 원가로 제조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능적 감가성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대치 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3번요. 감가 수정을 함에 있어서는 내용 연수는 경제적 연수 기준입니까? 물리적 연수 기준입니까? 감정 평가가 경제적 가치고 하니까 경제적 연수 맞습니다. 물리적 하면 틀려요. 자, 경제적 O입니다. 4번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감가율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로 구분이 된다. 아니죠.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오로지 두 가지입니다.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두 가지만 인정하고요. 경제적 감가는 절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감가를 빼야 됩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5번 질문요. 정률법에서 매년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세내 갈수록 점점 체감한다. 맞죠? 틀린 답 4번 틀렸고요. 39번입니다. 에르더법 시조 2L부 중에서 에르더법에 대한 환원율을 구한다. 고려하는 변수가 아닌 것은 이 문제도 거의 같은 문제가요.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아시죠? 에르더법은 기준소득이 뭐라고 했죠? 기준소득, 세전현금수지죠. 세전현금수지가 기준소득이니까 세전이면 세공제전이죠. 세금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정답 1번. 세율 고려 안 합니다. 바로 답은 세율 찾으면 답이 나와요. 정답 1번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에르더법. 자, 혹시 금융적 투자계략법 아시죠? 자, 금융적 투자계략법은 공식 토지, 건물입니까? 지분, 저당입니까? 지분, 저당이죠. 지분, 저당인데요. 그러면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간단한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퇴직했어요. 먹고 살아야지. 식당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참 자영업자의 현실에는 서글프죠. 자, 자영업을 차렸는데 빅데이터에 의하자면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사업해가지고요. 출발했잖아요. 3년 뒤에는요. 3년 뒤에 80%, 90%가 다 망한대요. 그러니까 사업했다. 10%, 20%가 겨우 살아남습니다. 참 현실이 비참하죠. 자, 어쨌건 식당 했습니다. 얼마 주고요? 5억 주고요. 5억 주고 식당을 차렸는데 이 중에서 내 돈 지분입니다. 내 돈이 3억입니다. 은행에 얼마 빌렸습니까? 나머지 2억 빌렸잖아요. 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총 5억 중에서 내 돈 3억이고 은행에 2억 빌려서 대출 받아서 식당 사업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5억 중에 지분 3억이다. 몇 프로입니까? 60%. 저당 2억은 몇 프로? 40%. 역으로 지분 저당입니다. 다시요. 지분이 몇 프로지? 60%. 저당이 몇 프로? 40%. 자, 이렇게 지분, 저당. 이걸 합치니까 전체가 5억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원율 가는데 지분, 저당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요. 그런데 여기서 에르드법입니다. 여기서 에르드가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엘우드라는 사람은요.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니고 금융권에 근무합니다. 금융권에 근무하다가 지분 저는 합치니까 이게 5억이 나와. 이 사람이 늘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맞고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절대 이걸 부정 안 해요. 지분하고 저당은 굉장히 현실에 맞다 해서 지분 비율입니다. 그리고 저당 비율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분, 저당 그대로 가져와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얘를 수정 보완했습니다. 수정 보완. 요걸 하나 더 추가한 게 에르드법입니다. 에르드법. 뭘 추가했느냐? 바로 보유기간입니다. 그래서 에르드법의 포인트는요. 보유기간. 이걸 보완했거든요. 보유기간 동안에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지분 형성분이 달라지는데요. 두 번째, 가치 변화분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에르드법은 보유기간 동안에 지분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더라. 이걸 반영한 것이 바로 아주 어렵다고 하는 에르드법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 그냥 쉽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시 식당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식당해요. 5억 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내가 만약 식당하면요. 평생 할래요? 아니면 일정 기간, 5년, 10년, 일정 기간만 할래요? 평생 할래요? 일정 기간 하겠죠. 어떻게 평생 장사합니까? 얼마나 서글퍼요. 차라리 죽고 말지 그냥.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식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뭐죠? 이거는요. 평생 가정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지? 일정 기간. 내가 식당을 앞으로 10년만 해야지. 얘가 뭡니까? 보유기간. 얘가 합리적입니다. 네. 항상 사업은요. 어떤 사업에도 평생이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내가 얼마 기간 이만큼만 해서 여기서 돈 벌면 다음에는 이제 딴 걸 투자해서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항상 보유기간입니다. 보유기간. 그럼 보유기간 동안에 얘들이 달라진대요. 다시 10년 하기로 했죠. 내 돈 얼마? 3억. 은행에 얼마 빌렸다? 2억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원리금 갚아 나가잖아요. 보유기간 동안에. 원리금 갚아 나가면요. 저당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지. 그러면 원리금 갚는 만큼 내 돈, 지분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지지.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원리금 갚아 나가는 만큼 내 돈 지분은 많아지겠네. 그래서 이것이 경과돼서 원리금 갚아 나가는 만큼 지분은 점점 많아지고 저당은 적어진대 말입니다. 항상 빚 갚는 만큼요 내 돈이 커진대 말입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식당 하기로 했잖아요. 10년 동안. 그런데 이 식당은요 처음에 얼마? 5억. 이게 자 끝까지 5억은 거짓말입니다. 경기가 있지 경기가. 식당이 잘 되면요 앞으로 5년 되면요 이 식당이 10억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경기가 나쁘면요 이 식당이 반토막 나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보기간이 지나면요 부동산 가치는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늘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기간 동안에 지분이 달라지더라.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달라지더라. 이걸 쫙 기입하는 것이 바로 에르도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에르도법은요. 지분, 저당에다가 보유기간 동안에 지분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다. 이것을 쫙 기입하는 것이 바로 에르도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문 봐요. 29번, 39번입니까? 3번 보유기간 나왔잖아요. 4번요. 지분이 달라진다고 했죠. 5번요. 가치가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 저당을 따지면 저당 따지면 2번처럼요. 저당 상수나 이준을 따져야 되겠네. 그래서 다 맞는 말이고요. 정답 1번 틀렸네요. 그래서 에르도법은 세전 현금 수지니까 세금과 세율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답 1번 틀렸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규이다. 즉 표준지를 토대로해서 개별지가 구한다. 맞죠? O입니다. 2번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수용할 토지의 보상평가 산정 기준 맞죠? O입니다. 3번요. 개별주택 가격 효력은 암기했죠. 정조. 따라서 개별주택은 정조, 정보제공, 조세부각. 이거 효력 공부했잖아요. 3번. 개별주택 가격 효력은 국가 등 기관이 정조. 따라서 조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다. 조세부가 맞습니다. O입니다. 4번요. 표준주택가격은 효력이죠. 국가 등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 오로지 이거밖에 없죠. 표준주택가격 효력 맞습니다. 5번요. 5번은 의외로 출제가 최근에 잘 묻습니다. 예, 잘 나와요.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가로 구분된다. 어떻게 들렸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무조건 단독주택 가격이죠. 공동주택은 이렇게 구분 안 합니다. 그대로 공동주택이지 표준과 개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틀렸고 단독주택 가격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 잘 나오니까. 만약 앞으로 지문에서요. 표준주택만 나왔다면 표준주택은 무조건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 표준주택 나는데 공동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오늘 첫 동영상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 전신다시면서 한 번 더 조금 더 숙지하세요. 제가 원래 오늘 분명히 정정 강조를 했는데요. 접수가 33,000명 10% 늘었잖아요. 이거는 어떡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시험은요 10% 어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지금 하도 이 전체 분위기가 규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접수가 넣은 만큼요 아마 정부건 산업인력공단이건 그거 이상으로 강한 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과목 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1차 과목은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겁니다. 예, 그래서 51일 동안요. 바짝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요. 절대 그르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예. 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